책임자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투자형 세무사. 박소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뉴스를 들면 떠들썩한 사태가 있습니다. 네, LH 무슨 사건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네.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네. 진짜. 그래서 이런- 또 대책이 발표가 되었어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뭐가 재발 있을까요? 제발 방지가 될까요? 근데 진짜 정말 제발 됐으면 좋겠다. 네. 어쨌든 지난 3월 29일에 있었던 이 재발 방지 대책 내용 중에서 세법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그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땅, 토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토지를 양도할 때도 중과를 하는지 요즘 다주택자 중과 많잖아요. 네. 어떤가요? 토지를 양도할 때도 중과를 합니다. 바로 토지를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해서 비사업용으로 구분될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를 추가로 과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용, 비사업용 판단하는 기준이 정말 중요해요. 네. 어떤 경우로 판단을 하나요? 그러게요. 땅을 사업으로 쓴다, 비사업으로 쓴다 이게 어떤 부분인가? 땅은 그 땅의 목적에 따라 써야 돼요. 용도에 맞게. 그게 지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땅의 지목. 목적. 맞아요. 오. 그러면 이 지목, 땅의 목적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네, 땅의 목적 지목은 이제 뭐 토지의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토지 대장 이런 걸 떼어 보면 그 옆에 적혀 있어요. 뭐라고 나와야 돼요? 뭐 대지, 음, 전답 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야 뭐 이런 임야. 것들 적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적혀 있는 뭐 대지, 전답, 임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것도 디테일하게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대지면 어떻게 쓰는 게 상관없나요? 대지면 대지 위에는 건물을 지어야겠죠. 그리고 농지라면 농사를 지어야겠죠. 그렇죠. 농지에 해당하는 전답 이런 것들은 뭐 밭이나 논이나 이렇게 해당되니까 농사를 지으면 되고 임야는 뭐예요? 이면은 이제 산, 산은 뭐 그냥 주면 되는 거네요. 그죠? 나무 있고 뭐 산이죠. 그치, 그치. 네. 그러면 이렇게 목적이 있는 것들을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뭐 건물을 짓고 농사를 짓고 이렇게만 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고 이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세법에서는 이제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 좋을 텐데요. 농지 같은 경우에는 제촌 작용해야 돼요. 제촌 자경. 그럼 제촌, 있을 때 촌. 촌에 있어야 된다. 농지에 살아라. 그 땅에 가서 살아라. 그 땅에 가서 살 수는 없으니까. 땅 위에서 살 수는 아, 없으니까. 뭐 살면 수 좋겠지만. 없죠. 살면 안 그치. 되잖아. 안 되니까 농사를 짓는데 제촌한다는 거는 그 근처에 살아야 된대요. 아, 인접지까지. 네. 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 근처가 어디예요? 인접지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접한 동네여야 돼요. 음. 그 땅이 있으면 그 땅이랑 시군구. 이 시군구에 연접한 시군구까지 인정해주고 거기 직선 거리로서 30km 이내. 그죠, 30km. 그러면 이제 그 농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농사를 지은 걸로는 볼 수 있겠다 이런 거네요. 네. 그런데 좀 30km는 30km인데 연접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요 사이에 다른 시군구가 떠 있어요. 그래요?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나요? 안 돼, 연접하지 않아서 안 돼요. 그 시군구거나 연접한 시군구까지의 30km. 네. 엔드 조건이어야 되는 그렇죠. 거구나. 네. 그런 경우에 일단 세법에서 제촌한다라고 보고 다음은 또 작용도 해야 된다는데 네. 자경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네요. 내가 네. 다른 사람 말고. 그죠.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은 것만으로는 안 되고 내가 2분의 1 이상 자력으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럼 내가 농사를 짓긴 지어요. 근데 농사를 밤에만 지어. 그럴 수도 있죠. 그치? 이 농사가 밤에 새벽에 너무 더워가지고 밤에만 농사를 짓고 낮에는 다른 다른 일을 일. 해. 그래서 그런 건 인정이 되나요? 그게 이제 그런 억울한 사례들이 많아서 나 진짜 농사 지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우기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다른 사람 시켜서 해놓고 뭔가 본업이 있고 안 좋은 사례네. 안 좋은 사례죠. 뭐 억울한 사례도 있겠지만 네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제 수익 금액 기준도 있어요. 그런 내가 다른 사업 수입 이런 것들이 뭐 3,700 연간 이상이라면 농사를 지을 만큼의 시간이 없는 걸로 본다는 거죠. 사실상 농사가 본업일 수 없다. 이런 경우들은 주업은 따로 있고 농사는 부업이다. 이런 경우는 인정 안 해주겠다는 뜻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농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촌 자격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저희가 있었던 뭐 농지가 아닌 경우 임야, 산이나 대지 이런 게들은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다기보다 잘 이렇게 놔두거나 아니면 건물을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그 용도에 맞게 또 건물을 짓거나 하면 되고 임야 같은 경우는 작용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촌만 하면 되고 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들이 있어요. 양도에 관련된 요건들은 보통 양도를 현재 주 목적에 맞게 썼느냐, 주택이냐, 뭐 상업용이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런 토지의 사업용, 비사업용은 당일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가지고 판단하죠. 그죠. 그죠. 그때만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서 사업용이 아니라 기간 5년 중에 뭐 3년, 3년 중에 2년 이렇게 기간이 전체 있어요. 중에 60% 이상 이렇게 기간 동안에 제촌 작용을 해야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네. 게 사업용, 비사업용 판단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사업용, 비사업용 구분을 해서 비사업용인 경우에는 현재 10%의 세금을 중과하는데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땅에 대해서는 장기간 보유한 거에 대한 장특 공제를 인정을 해줬죠. 네, 주택의 중과와 다르게 세율 10%는 더 내게 했지만 오래 갖고 있던 거를 다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이게 22년 양도부터는 달라집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대책으로 인해서 우선 중과세율도 10%가 아니라 20%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땅들은 한번 샀다가 쫙 묵혀뒀다가 뭐 개발이 되거나 이럴 때 파시잖아요. 네. 보통 이런 경우라면 뭐 지방에 있는 땅들이거나 거주지랑 다른 땅들을 많이 파시니까 사업용으로 인정될 확률이 없는데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되면 되게 세금차이가 그죠. 어마어마하게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되는 경우에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올해랑 내년의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1억에 산 땅을 저희가 기분 좋게 5억에 판다고 네.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년 보유를 했고요. 올해 2021년에 판다라고 했을 때 차익 4억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30%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세금 기준이 되는 양도 소득 금액은 2억 8천이고요. 이제 기본공제하고 이제 38% 세율 구간인데 여기에 10%는 중과를 해서 세금을 계산하면 지방세까지 1억 2,500만 원이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걸 올해 처분하시는 게 아니라 개정되는 22년 이후에 처분하신다고 하면 15년 갖고 계셨지만 30% 장특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크네요. 네, 1억 2천이 그대로 양도 차익으로 들어와서 전체 양도 차익 4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고요.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더라도 세율이 40%에 또 중과세율이 10%가 아니라 20%가 적용되니까 60% 세율을 곱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납부세액이 지방세 포함했을 때 무려 2억 3,400이 돼요. 차이가 세금이 거의 1억 1천만 원 1억 1천만 정도? 원. 네, 큰 차이가 나죠. 아주 큰 차이가 나네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땅을 팔기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사업용이 아니시다고 하면 올해 파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장특공제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 또 이제 주택, 다주택 중과와 더불어 단기 양도에 대한 주택의 세율이 매우 높잖아요. 네, 주택을 단기로 갖고 계셨을 경우에 세율이 또 작년보다 올해 6월 1일 이후에 또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단기로 주택을 갖고 계셨을 경우에는 세율이 높은데 토지에도 이 높은 세율이 그대로 따라가기로 바뀌게 됩니다. 네, 토지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1년 미만 보유 시에 이제 50% 높은 세율, 네. 2년 미만일 경우에는 40% 높은 세율 적용을 했는데 이제 이게 바뀌어서 1년 미만일 때는 70%. 2년 미만일 때는 60%의 높은 세율을 또 적용을 합니다. 네, 뭐 중과하는 게 토지나 주택이나 똑같이 왕창왕창 때리는 걸로 바뀌네요. 네. 자, 이런 부분이 토지에 있어서는 이렇게 개정이 되는데 또 한 가지 달라지는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보통 토지를 양도하는 게 뭐 이렇게 정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매도할 수도 있지만 나라에서 그 땅을 사서 개발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이렇게 공익사업 때문에 토지가 수용되면서 어쩔 수 없이 양도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좀 억울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일정 기간 사업용으로 잘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 니들이 사갔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봐서 사업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기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제가 이번 달에 샀는데 뭐 다음 달에 이제 얘가 수용되기로 결정된다고 해서 그런 혜택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기간을 두고 있었어요. 네, 그게 얼마였죠? 2년이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사고 나서 사업인정고시가 2년 후에 생긴다고 하면 이런 경우들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팔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용으로 보겠다 했었는데 그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엄청 늘어나. 네, 2년에서 5년이면 많이 기다려야 그죠. 되네. 이제는 뭔가 개발을 기대하고 사는 거는 이제 안 되겠다.
라는 거죠. 정보를 통해서 하면 한 5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토지도 이제 다주택과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 일이 많네요. 네, 그 엘모 회사의 진짜 치사한 그 직원분들 때문에 토지에 관련된 중과도 내년부터는 많이 개정될 예정이니까요. 이제 주택 같은 게 세금이 너무 많이 내서 부동산 투자를 토지로 옮겨야겠다고 예상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도 고려하셔서 투자를 어떻게 하실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법이네요. 네, 덕분에 머리가 아프네. 네. 네, 오늘은 저희가 토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금자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